안녕하세요. 아이온큐 주주 여러분. 가장 먼저 구체적인 상용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스웨덴의 전기자율주행 트럭 혁신 기업인 아인라이드와 아이온큐의 파트너십 결과입니다. 두 회사는 지난 3년 동안 단순히 한번 같이 해보자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아인라이드의 CEO 루즈베 차리릴은 최근 인터뷰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완전한 전기화와 자동화된 화물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수함수적으로 복잡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수함수적 복잡성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택배 배송 경로 찾기 수준이 아닙니다. 수만 대의 전기 트럭이 각기 다른 화물을 싣고 각기 다른 배터리 잔량으로 움직입니다. 이때 어떤 트럭이 언제 어느 충전소에서 충전을 해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변수가 하나만 늘어도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로도 실시간 최적화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아이온큐와 아인라이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접근 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아인라이드가 가진 기존의 최첨단 최적화 알고리즘에 아이온큐의 양자 프로세싱 능력을 결합한 것이죠. 두 회사는 무려 15가지 이상의 실제 사용 사례를 탐색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에너지 거래와 출하 스케줄링인데 전기 트럭은 단순히 짐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움직이는 거대한 배터리입니다. 전력 가격이 쌀 때 충전하고 비쌀 때 효율적으로 전력을 배분하는 시스템은 물류 비용을 수조 원 단위로 아낄 수 있는 혁명적인 기술입니다. 아이온큐의 CEO 니콜로 드마시는 물류야말로 양자 컴퓨팅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상업적 분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아이온큐의 기술은 연구실의 이론을 넘어서 실제 물류 현장에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핵심 무기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핵심 소식은 미국의 다르파가 추진하는 하크 프로그램인데 다르파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인터넷 시초인 아파넷을 만든 곳입니다. 그런 다르파가 지금 양자 컴퓨터들의 사이에 범용 범역기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엄청난 상징성을 갖습니다. 현재 양자 컴퓨팅 시장은 기술 방식이 매우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아이온큐처럼 이온을 가두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초전도 방식이나 광자 방식 등 다양한 기술들이 제각기 다른 언어로 쓰면서 경쟁을 하고 있죠. 다르파의 하크 프로그램은 이 서로 다른 양자 시스템을 마치 인터넷처럼 자유롭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아이온큐가 왜 독보적인 위치에 있을까요?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방식은 정보의 유지 시간, 즉 결매짐 시간이 매우 길고 원자 자체가 완벽하게 동일한 복제본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밀도가 압도적입니다. 다른 시스템과 연결될 때 정보 손실이 되거나 왜곡될 확률이 가장 낮다는 뜻입니다. 다르파는 다가오는 2월 1일까지 초기 선정 대상자들에게 최대 200만 달러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닙니다. 향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전 세계적으로 구축될 거대 양자 네트워크의 표준 프로토콜을 누가 선점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아이온큐가 이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미래 양자 인터넷 세상의 인프라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된 것은 글로벌 금융계의 거물인 JP 모건의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아주 명확한데 이번 10년 안에 양자 기술에서 혁신적인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시장의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위너 테이크 올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왜 JP모건은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전통적인 기술 개발 주기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발전은 계단식으로 천천히 일어났지만 양자 컴퓨팅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실리콘 기반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 결합모형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티핑 포인트에 서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이 멈춰선 자리에 양자라는 새로운 엔진이 장착되는 순간 그 기술을 먼저 소유한 기업은 단순히 시장 점유율 1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장 규칙을 정하는 권력을 갖게 됩니다. 오류 없이 완벽하게 계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를 먼저 손에 넣는 기업은 신약 개발, 금융 알고리즘을 최적화, 암호해득 등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게 되죠. JP모건은 경고합니다. 후발주자들이 뒤늦게 따라오려 할 때 이미 선두주자가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더 뛰어난 차세대 양자 알고리즘을 설계해버린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즉, 뒤늦게 시작한 자들은 단순히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선두주자가 그어놓은 혁신의 경계선 안에서 허락된 것만 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온큐가 바로 그 경계선의 최전방에서 지도를 그리고 있는 기업이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아이온큐의 기술은 이제 땅과 바다를 넘어 우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가 전략적으로 인수한 벡터 아토믹은 이제 미 우주군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했습니다. 미 우주군 사령관들이 최근 흥미로운 선언을 했는데 이제 기술 확보 자체가 전투 기능의 핵심이다라고 말이죠. 과거에는 무기를 잘 만드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혁신적인 기술을 남보다 빨리 현장에 배치하는 게 승패를 가른다는 뜻입니다. 우주 공간은 극도로 가혹합니다. 특히 적대 국가의 방해로 GPS 신호가 끊기는 상황은 현대전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인데 벡터 아토믹의 양자 감지 기술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합니다. GPS 신호 없이도 원자 수준의 정밀한 타이밍과 관성 측정을 통해서 미사일이나 위성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주는 것이죠. 미 우주군은 관료주의적 기존 방식을 버리고 스타트업처럼 빠르게 기술을 반복 개발하여 현장에 즉시 투입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의 벡터 아토믹 기술은 이 민간 우선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우주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아이온큐는 단순히 컴퓨팅 기업이 아닌 국가안보의 필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각 기업이 발표한 수치에 현혹되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의 EU 퀀텀 플래그십이 발표한 표준 KPI 핵심 성과 지표는 무엇이 진짜 양자 컴퓨터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유럽은 4가지 핵심 벤치마크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복잡한 회로를 견딜 수 있는지 보는 클리포드 볼륨. 두 번째는 여러 양자를 동시에 얽히게 만드는 GHG 상태 준비. 세 번째는 실제 암호 해독 등에 쓰이는 알고리즘 성능. 마지막으로 오류 수정을 통해 얻는 실제 이득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공신력이 있는 보고서에 아이온큐의 이온트랩 플랫폼이 고충실도 얽힘 구현에 있어서 가장 앞서고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얽힘은 양자 컴퓨터의 엔진과 같은 것인데 이 엔진 성능이 이온트랩 방식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게 공인된 것입니다. 표준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시장의 승자가 결정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이온큐는 이미 그 표준의 꼭대기에 올라타 있습니다. 왜 다들 2026년을 강조할까요? 영국의 양자 산업을 이끄는 아이온큐의 크리스 발란스 사장은 2026년은 영국의 양자 산업이 연구실 성과를 실제 배포 가능한 성능으로 전환해야 하는 운명의 변곡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양자 레이스에서 영원히 낙오될 것이라는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비단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디지털 리더인 우지 야알이 역시 비즈니스 적용은 27년이지만 조직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는 해는 바로 2026년이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도입하고 싶다고 해서 오늘 사서 바로 내일 쓸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을 재설계하고 인력을 교육하고 시스템을 연동하는 데 최소 1년에서 2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2026년은 기업들에게 탑승권을 끊는 마지막 해입니다. 아이온큐는 영국의 옥스퍼드 제조센터를 확장하고 전 세계 거점에 시설을 확충하며 이 수요 폭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아이온큐의 기술이 전 세계 산업 생태계의 혈관으로 흘러들어가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결국 아이온큐가 가고자 하는 길은 명확합니다. 전통적인 컴퓨팅 한계를 넘어 인간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온큐는 지금 하드웨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인라이드와 물류 솔루션을 만들고 다르파와 네트워크 표준을 만들며 우주군과 국방의 미래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의 융합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리콘 칩이 제공하던 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양자라는 새로운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이 말한 승자 독식은 탐욕의 결과가 아니라 기술의 특성상 먼저 도달한 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물류 시스템을 만들고 국방의 핵심 안보를 책임지며 국제적인 표준의 중심에 서 있는 아이온큐의 행보는 이 기업의 미래사회의 인프라 그 자체가 되겠다는 야심을 보여줍니다. 아이온큐의 행보는 결국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설계한 판 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업의 야심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가의 예산이죠. 미국 정부가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큰 판을 깔아놨는지 이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2025년 10월 14일에 워싱턴의 정책 컨설팅 펌이 발행한 미 연방 정부의 양자과학 최신 정책 분석 보고서입니다. 여기 이 페이지의 핵심 요약 키 하이라이트를 보시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둔 문장 두 번째로 보시면은 연방 기관들은 대규모의 베팅을 모색하고 있다. 보이십니까? 정부가 단순히 지원하겠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2027년 예산을 위해서 국가 명운을 걸고 도박에 가까운 빅벳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같은 페이지 하단의 정책 우선순위를 보시면은 네 번째 항목에 국가 안보가 아예 박혀 있죠. 심지어 이 보고서 9페이지를 보시면은
더 소름 돋는 내용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국방부가 전쟁부라는 명칭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양자를 단순히 빠른 컴퓨터가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절대 무기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연결고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아이온큐가 에이브러함 알렉산더를 영입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고서 국방부 섹션 중 국방부가 연구해서 실전 적용으로 전환하면서 가장 집중하는 분야가 나옵니다. 바로 PNT, 즉 GPS가 마비된 상황에서도 위치와 시간을 정확히 아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아이온큐가 최근 왜 헤븐 에어로텍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카펠라 스페이스를 인수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9페이지에 적힌 국방부의 PNT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온큐는 이제 단순한 양자 컴퓨터 회사가 아니라 수소 드론에 양자 센서를 달아서 GPS 없이도 적진을 타격하고 우주의 양자 위성을 띄워서 절대로 해킹 불가능한 통신망을 깔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보면은 다시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연방정부의 우선순위 중에서 두 번째 항목, 첨단 제조 역량 옹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는 연구실 수준이 아니라 공장을 돌려서 대량 생산을 하라는 지시입니다. 아이온큐가 시애틀에 제조 시설을 짓고 델과 손잡는 이유, 바로 이 지침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돈의 흐름을 보면 다른 과학기술 예산은 삭감되는 와중에 양자 예산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특히 국방부와 정보국 예산이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온큐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혼자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온큐의 양자칩을 드론에 장착할 수 있게 정밀 튜닝을 해주거나 우주 환경에서도 작동하게 만드는 특수목적 하이테크 파트너들이 따로 있습니다. 펜타곤이 아이온큐에 빅벳을 걸 때 그 옆에서 조용히 수혜를 입는 국방 양자 연합군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문건은 백악관이 직접 승인한 국가양자 전략의 원본입니다. 이건 펜타곤과 미국 정부가 설계해둔 마스터 플랜인데, 이 보고서의 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미국의 진짜 속내가 있습니다. 백악관은 6가지의 절대 원칙을 세웠습니다. 특히 3번은 양자산업의 육성, 그리고 4번 경제국가 안보의 균형, 마지막으로 5번은 핵심 인프라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국가 안보와 인프라. 미국은 처음부터 양자 기술을 단순히 과학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는 안보 자산이자 산업 기반으로 키우고 있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아이온큐가 국방부와 손을 잡고 제조 공장을 짓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4페이지에 적힌 3번과 5번의 지령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말로만 떠드는 계획이냐? 아닙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은 미국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입법, 예산, 그리고 연방기관을 총동원하는 연방 차원의 접근을 승인을 했습니다. 의회가 돈을 대고 백악관이 지휘하는 이 거대한 시스템은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양자 예산이 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7페이지 지도를 보시면은 미국 전역에 찍힌 이 붉은 점들, 이게 학교일까요? 아닙니다. 에너지부와 국방부가 전략적으로 배치한 국가양자연구센터의 위치입니다. 동부의 브룩헤이븐부터 서부의 버클리까지 펜타곤은 이미 미국단 전체를 연결하는 거대한 양자 요새를 구축해 놨습니다. 이 지도에 나온 거점들이 바로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가 설치가 되고 국방기술이 테스트가 되는 전초 기지들입니다. 여러분, 2025년부터 26년 지금까지 터져나오는 뉴스들은 이 설계도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인프라가 완성이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판은 깔렸습니다. 우리가 이 거인들이 깔아놓은 판 위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설계도 속에 숨겨진 이 거대한 인프라를 독점할 진짜 기업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리포트들을 분석해서 찾아낸 아이온큐와 함께 미국 정부의 예산을 독식할 단 하나의 파트너 기업을 찾아냈습니다.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건데,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입니다. 이 종목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냥 지금 여기서 알려주면 되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종목명을 바로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가벼운 종목 특성상 세력들이 일부러 주가를 털어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미국 주식인데, 게다가 양자 관련주는 뉴스 하나, 일정 하나의 급등락이 워낙 심해서 실시간 대응이 생명입니다. 핵심 파트너 종목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있는 내용을 클릭을 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글 폼이 나오는데,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마무리입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보기를 누르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구글 폼이 납니다.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빠르게 발송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저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아이온큐로 뚝심 있게 장기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핵심 부품주로 폭발적인 수익을 내신 뒤에 그 수익금으로 다시 아이온큐의 물량을 늘리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자산가들이 부를 증식하는 스노우볼 방식인데, 아이온큐 하나로 불안하다, 미국 국방부와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돈이 쏠리는 진짜 수혜주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